회유 종용 의혹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가 구치소 안에서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올까요?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최근 저희 뉴스탑10에서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변호사 입회 없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의심하기로는 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김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추가로 선임이 됐는데 이게 이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진술을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하고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본인 곁에 둔 거 아니냐. 유 전 본부장은 이걸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유동규 본부장의 심경 변화는 주로 9월 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검찰이 위례 신도시 사건 관련해서 부패방지법으로 당시 의율을 했습니다. 이 부패방지법에 이제 의율이 되면 이 전재산 몰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당시에 이 변호사가 위례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장동도 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는 아니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 사건이 두 개가 병합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속 이제 만료가 돼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아주 친한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GH건설 이현욱 당시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리틀 이재명이라 불렸던 분인데요. 여기 같은 로펌 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동규 씨가 이 변호사하고는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 접견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도 하고 접견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검찰에게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려고 왔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송경호 지검장 이야기를 하듯이 이거는 지금 변호사가 실제로 당시에 피고인에 대해서 뭔가 압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어떤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부터 이제 유동규 씨가 일체 변호사 접견을 하지 않고 예. 바로 검찰에 가서 다 진술을 하고 했던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학겸 의원이 왜 변호사 접견 안 시켜주냐 하니까 왜냐하면 변호사 접견은요 당연히 본인이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유동규 씨가 이 사실들을 검찰에 실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로 김용 씨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그때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신분 확보를 하는 바로 그러한 전환점이 바로 이제 그때 9월 달쯤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짜 변호사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인물이 나오거든요. 변호인단에. 전모 변호사. 그의 이력을 좀 살펴봤더니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에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근무했다. 원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대장동 재판 말고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변호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도 같이 맡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왜 다른 사건 수사까지 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거절. 그러니까 이른바 가짜 변호사 회유 의혹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래서 의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사라진 거죠. 믿음이 사라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와 지금 뭐 관련해서 뭐 변호인단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게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검찰이 하든 변호인이 하든 회유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그렇는데 그게 예. 불법이 아닌 이상 그게 회유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를테면은 열심히 설득했다. 그거를 누군가는 회유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평생 감옥에 살래? 아니면은 이거 불고 이를테면은 형 줄여서 나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거를 이제 회유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전혀 다른 시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규가 얘기한 그 진술이 정말로 그러면 사실이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이제 밝혀내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거든요. 뇌물수수 형법에 뇌물수수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유동규한테 지금 정치자금법이 이제 적용이 된 예. 거예요.
근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고요. 뇌물 같은 경우에는 뇌물 자체는 이제 5년 이하 뭐 이제 이 정도지만은 이게 그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1억 원 이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병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8억 원을 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7억 원만 갖고 또 1억 원은 돌려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돌려주려면 다 돌려주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실제 오간 거는 1억 원만 갔다가 1억 원만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있어서 일부의 그런 추측 보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동규가 얘기한 게 정말로 다 진실이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전달자가 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이 받기 때문에 형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그런 말씀인지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실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질 대표님 말씀 어느 정도 주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유동규 전 법무장의 증언 가운데 뭐 최근에 김영부 원장이 직접 긴급 체포됐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뭔가 소명이 됐고 뒷받침할 물증들은 분명히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으니 이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아예 0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동규가 얘기한 게 전체가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예. 부분 거짓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아직까지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본인의 이제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일단 뭐 유동규 전 법무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뭐 이렇게 가짜 변호사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로 그 파괴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결국 돌연 입을 열게 된 이유에는 이 사건이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돈이 막이다. 넘어가면 다 죽는다. 지옥이 열린다. 이렇게 수없이 제가 화장실에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런 거 써붙이고 조회 시간대 기회 될 때마다 인생을 망친다.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 수없이 당할 사안이다. 특히 인허가 관련된 거 또는 돈이 오가는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그 점을 감수하고 어항소 돈 본 거라고 생각해라. 이게 제가 습관적으로 막 얘기했던 건데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 느끼죠.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시장 존재 몰랐다라고 했고 연이어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유 전 본부장 심경을 들어볼 텐데 김문기를 몰랐다?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이 세계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구치소에서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많고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한 부분이 유동규 전 법무장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김영부 원장과 관련된 여러 정치자금 위반 이런 것까지 일단 안 가더라도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까지 유동규 전 법무장이 참전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거든요. 예. 그런데 김문기 씨가 뭘 했냐면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술 1처장 했습니다. 개발 1처장을 했는데 그 바로 윗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이었던 겁니다. 그 유동규의 손발처럼 움직인 게 김문기였고 김문기 씨가 적어도 6차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에서 보고를 드렸다는 게 알려져 있고 저 사진 제가 공개를 했는데 저기 세 사람이 같이 골프를 쳤다는 거거든요. 고 김문기 씨, 유동규 본부장, 이재명 시장. 그런데 이재명 시장 모자에 유일하게 그 볼 마커가 있었습니다. 볼 마커가 있어서 제가 이거 골프 친 게 틀림없다라고 폭로를 했고 호주에 계신 교민 한 분이 이 틀림없이 골프장 바로 앞쪽이다라고 증명까지 해준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아까 나왔지만은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도 시장님하고 골프를 쳐서 오늘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아문이 서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호주, 뉴질랜드 열흘간의 출장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에 어떻게 같이 골프 카트까지 탄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 있느냐. 뭐 여러 변심의
변곡점을 딱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부분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재판에 지금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질문 몇 개를 받았던 영상 한번 다시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여러 회한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조사 태도 좀 바꾸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두 번째 답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애둘러서 얘기를 좀 하면서도 천천히 하나하나 본인의 얘기를 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어갔는데 형제라는 표현 그리고 여러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구자욱 차장, 만약에 이 정치자금 수사, 대선자금 수사, 김영 부원장 8억 받은 이거 말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여러 진술을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 비위뿐만 아니라 이게 불똥이 튀어서 400억 원, 이건 완전 간역이긴 합니다만 400억 원을 다시 이제 반환해드린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출석을 해서 김문기 전 처장, 그다음에 자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세 명이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증언을 만약에 재판부가 인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이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공직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이 지출한 이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될 상황도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폭발성이 큰 사안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혐의까지 좀 파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 목소리가 파장이 될지는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짜 변호사 의혹과 조금 전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들어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조금 전 입장 발표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